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탠다드와 코드,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이라는 용어를 업무를 하시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고 아리송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ASME, ASTM, API 각각이 어울리는 적합한 단어들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들끼리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다 그리셨나요? 다 그리셨나요?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탠다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들도 있고, 이렇게 코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들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들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문서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다 객관적인 내용을 위해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인용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스탠다드를 제일 상위 개념으로 놓고 그 하위 개념들로는 스페시피케이션, 메서드, 가이드, 보캐뷸러리, 코드 오브 프랙티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스탠다드가 제일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는데요. 이 스탠다드는 다시 코드와 스페시피케이션과 같은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의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코드와 스페시피케이션과 같은 하위 개념들의 문서들 안에는 requirement라고 불리는 각각의 요구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영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오일앤가스 분야에서 스탠다드와 코드, 스페시피케이션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는 우리말로는 표준 혹은 규격이라고 합니다. 코드는 한국말로도 코드라고 하거나 규정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스페시피케이션은 줄임말로 스펙이라고 하거나 또는 사양서라고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스탠다드라고 표기되어 있는 문서들은 비강제적인 추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신 국제적인 단체인 아이소, 네이스, 아스메, 오샤 같은 곳에서 이 표준 규격을 발행하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코드는 우리말로도 동일하게 코드라고 부르거나 혹은 규정이라고 불리는데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띤 문서에 이 코드라는 단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문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다른 동의어로는 영어 단어 룰이라고도 합니다. 이 코드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우편번호 집코드와 바코드, QR코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단어들에는 모두 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집코드와 바코드, QR코드는 서로 간에 약속된 어떠한 반드시 강제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룰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작동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이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또는 사양서는 제품, 재료, 서비스 등의 특성, 속성 및 치수, 허용 편차, 성분 함량, 기계적인 물리적 특성을 명시한 기술적인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을 테크니컬 스탠다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서들이 스탠다드, 코드, 스페시피케이션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표준, 규격을 다룬 대표적인 스탠다드로는 아스메 B16 시리즈, 아스메 B18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제성을 지닌 대표적인 코드로는 아스메 보일러 앤 프레셔 베슬 코드가 있으며 아스메 B31 시리즈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스펙, 특성, 기계적인 물리적 특성을 다룬 스페시피케이션으로는 ASTM 시리즈, API 시리즈, AWS 시리즈의 대부분이 제품, 재료의 속성, 특성 등을 다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탠다드, 코드,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협회나 기구, 단체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스메 단체에서 만드는 문서들을 보시면 한 가지 종류의 문서가 아닌 가이드라인, 성격의 스탠다드 문서들을 발행하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 코드 문서나 기술 지침서와 같은 스페시피케이션 문서를 발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협회나 기구, 단체에서는 문서를 발행하고 그 문서 특성에 맞게 스탠다드와 코드,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서 제목에 스탠다드와 코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문서 제목에 친절하게 스탠다드, 코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없는 문서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문서가 스탠다드인지, 코드인지 또는 스페시피케이션인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탠다드 문서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스템 상호 간에 아무런 제약 없이 호환적으로 잘 운영되어 일관성 있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호 운영성, 호환성, 일관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이는 스탠다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문서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문서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험한 폭발 사고로 직결되는 문서들을 코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 위험, 환경과 관련이 크다면 이는 코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시피케이션 문서의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코드보다는 다루는 범위가 제품, 재료, 서비스로 좁고 한정적이며 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과 동일한 성능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품질 보장, 성능 보장, 고객 신뢰성과 관련이 크다면 이는 스페시피케이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또한 자주 접하실 텐데요. 앞장에서 설명드린 스페시피케이션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프로젝트를 발주한 발주처 혹은 사업주가 만든 고유 문서들을 말합니다. 이 발주처가 만든 문서들 안에는 스탠다드와 코드, 스페시피케이션 문서들에 더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 명시된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 컨트랙터들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발주처들마다 이렇게 그들의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 문서를 만들고 리비전을 통해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발주처들의 플랜트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로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발주처 혹은 사업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코드나 스펙 등의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 문서들을 분야별로 취합해서 정리한 발주처 고유의 문서들을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발주처인 고객이 기호에 맞게 주문하는 커피나 혹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원하는 물건을 골라 넣는 바구니나 카트를 프로젝트 스페시피케이션에 비유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